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 엑셀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을 할 때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다이어트 댄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GX 프로그램. 그 외에 뭐 골프라든지 이런 강사들도 있고요. 또 뭐 목욕탕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이제 정식 직원은 아니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 계약 그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원천징수 당한 사람들이 GX 프로그램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3.3% 세금을 떼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세무 양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엑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는 끝전 원 단위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원 단위까지만 원천 징수를 하고요.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10원 단위까지만 원천 징수하고 원 단위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소액 부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뭐 모든 세목에 대해서 소액 부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금이 작은 소액 그런 경우에는 부징수,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냐? 그 금액은 1,000원 이상은 징수를 하고 1,000원 이하는 아예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금도 은행을 통해서 납부가 되고 그 은행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의 인건비를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 부징수까지 가만히 된 그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사업소득자 명단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뭐 GX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뭐 골프 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4월이니까 4월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임당 여기다가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서 50만원을 받아갔다 라고 할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00원은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는 1,500원을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총 합계는 16,500원이 되겠고요. 50만원에서 16,500원을 제외한 48만 3,500원을 납부를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월달에 입력을 해볼게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5월달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다 입력하지 않고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불특정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58,404원이라는 데이터 값을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3% 계산했을 때 원단위는 사라지고 7,750원만 원천 징수를 합니다. 지방세는 775원이 아니라 원단위 5원이 사라지고 770원만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정확한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와 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8,520원이 원천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급 총액에서 8,520원을 뺀 249,884원을 이순신이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으로 해보겠습니다. 홍길동 줘야 될 돈은 3만원. 근데 이 사람은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소액 부징수 제도에 의해서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원천징수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사업소득자 명단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연간 학급표가 표시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홍길동이 3만원 6월달에 3만원 들어갔죠? 예, 자동으로 여기 표시가 되었고요. 이순신은 5월달에 표시가 되었대요. 이순신은 5월달에 258,404원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임당은 4월달에 50만원이 입력되어 있었죠.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와지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매년 2월 말에 사업소득자 지급조서 제출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 세무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작업하기가 번거로워요. 근데 연간 집계표를 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 서식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심사임당이라는 GX룸 요가 강사가 50만원 이번 달 받아가는데 50만원을 주기 전에 원천징수를 이만큼 하고 483,500원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저한테 그 증거 서류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서류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경리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리분들께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양식이 아래 한글로만 제공이 되지 엑셀로는 제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끔 엑셀을 구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의 양식입니다. 법적 양식이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분홍색 부분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우리 관리사무소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임의의 번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은 땡땡땡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장 이름은 세종당,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땡땡동 땡땡길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다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소득자, 강사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드랍다운 리스트 나옵니다. 드랍다운 리스트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격일제 근무자 자동 표시 기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눌러주면은 아까 그 목록에 있던 지금 4사람 있죠?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 신사임당, 이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끌어와지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주민번호가 끌어와주고요. 주민번호는 다 표시해야 합니다. 세무 양식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단지 연습이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것 뿐이라서 주민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에는 전부 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6월에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021년 6월이라고 표시하고 6월 10날이라고 표시하고요. 2021년 6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끌어와 줍니다. 이 분홍색이 있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끌어와 주는 겁니다. 편리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끌어와 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월, 올해 2021년 올해에 6월달에 있는 데이터, 6월달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 거를 끌어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데이터가 6월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9월에도 한번 홍길동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지급 총액을 8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80만원이면은 원천 징수해야 될 데이터가 24,2,400원입니다. 8월입니다. 9월입니다. 시트가 9월 시트. 그럼 여기다가 9월 입력하면 자동으로 끌어와 줍니다. 얘는 뭐 알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날 지급했다. 2021년. 얘는 이제 돈을 언제 지급했냐는 거고, 얘는 언제 일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이라는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끌어와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심사임당. 심사임당 선택했더니 6월하고 9월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6월에 심사임당 없죠? 9월에도 심사임당이 없습니다. 심사임당은 4월에 있죠. 그래서 원천징수 연구소 중에서 이 데이터를 4월로 해주면은 자동으로 끌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땡땡땡 아파트도 이 이름도 처음에 입력했던 이쪽이군요. 처음에 입력했던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와 주기 때문에 한 번만 입력하면 되겠고요. 날짜도 오늘 날짜로 날짜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년, 월, 일이라는 데이터 글자는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워도 숫자만 입력하면 다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의 이름과 월을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출력을 해서 그 강사분한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겠다.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